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면 월 평균 80만 6천 원을 연금으로 받고요. 15년을 가입하게 되면 48만 5천 원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게다가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가 2030년쯤 되면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잘 운용해야 하는가라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법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젊은이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또 이제 그 네. 어르신들에게는 네. 이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관련한 당면과제군요. 당면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이 기금운용공사를 전주에 이전하는 것을 이 명시한 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배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전북으로 국민 그 연금이 가는 것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거고요. 약속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논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또 그러나 그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전보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하면서 기금운용공사가 더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개정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운영 체계 그 거버넌스는 네. 그 우리가 기금이 40조일 때 만들어진 운영 체계인데요. 네. 이제는 기금이 500조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연금이 네. 정확하게 486조, 500조 시대로 이제 근접했군요. 그렇게 이제 많은 기금이 또 이제 그 기금 시대가 되었고요. 네. 또 2040년도에는 2,600조까지 아유. 가야 되는 그 이제 기금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마 동의가 된, 많이 논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가 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네. 떨어져 나오면은 그 위상이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더 이제 그 운영 시스템이나 거버넌스 문제를 더 이제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높여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다 모두 그 문제에서는 동의를 할 거고요. 네.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높여주고 따라서 이제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일각에서는 그 기금운용공사의 이 독립성이 그럼 과연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모양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니까요. 공사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운용 그 기금이 이제 현재 거버넌스로서는 이제 그 많은 500조 시대, 2600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기 어렵다라는 데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과 전문성입니다. 네. 그래서 업무가 이제 공사돼서 이제 분리되지 않고 현행 체제로 그냥 유지된다면 네. 기금 운영은 이제 정치적인 독립성이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또한 공공기관으로 현재 분류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뽑아 쓸 수도 없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그래서 그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근데 뭐 야당이나 또 일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 국민연금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이제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야 간 의견 조율,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금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또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많이 키워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같이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실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해서 보완되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제 미래를 위한 법이니까 더 논의를 해서 이제 더 보완해서 좋은 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다른 분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네. 그에 대한 이제 방법과 그런 것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제 정리를 네. 해보면 지금의 국민연금이 뭐 일을 아주 못한다던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40조 기금 시대에서 네. 생각해낸 그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네.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나갈 네. 국민연금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되고 네. 또 전문성을 갖춘 네. 그런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율성이라든지 이제 공공성 네. 또 안정성을 위해서는 뭐를 지지해줘야 할 것인가 네. 또 제일 중요한 수익성을 잘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거에는 다 아마 동의를 하실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더 나누어서 좋은 체제를 갖춰주면 우리가 이제 2060년도에 네. 그 국민연금이 이제 소진되는 시점이 이제 늦춰준다든지 예. 또 그것을 이제 수익률을 높여서 네. 그 모든 여러 가지를 지지해주면 이제 소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좋은 미래 세대 부담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네네. 이제 나중에는 2060년도에 모든 기금이 소진될 시점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직접 부과 방식, 그때 필요한 돈을 그때 걷어서 그것을 이제 수급자한테 주어야 되는 그런 젊은이에게 걷어서 그렇죠. 부양할 노인 세대에게 바로 줘야 되는. 그럼 직접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되면 직접 부과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직접 부과 방식이면 그 이제 그 세율 부담률이 22.5%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만 원의
이제 내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 45만 원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네. 그럼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 엄청난 부담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 있으니까. 거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모든 운영 체계를 잘 지원해주면 이제 소진을 완화해준다거나 네. 또 소진이 또 수익률이 높으면 소진이 안 되는 시점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전주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기관의 전주 이전이 이미 약속된 바이기 때문에 네네. 관련 기관에 해당하니까 네. 이것은 원래대로 네네. 지켜줘야 된다. 네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그러나 네. 이제 조금 그 기금운용공사에 그 이제 특이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외국의 모든 우리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네. 그 전문가들이 이제 서울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 또 외국하고 이제 우리가 빨리 그런 교류하고. 네. 교류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약속된 거니까 가고 네. 그에 대한 지원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지지해줘야 될 것인가, 보완해줘야 될 것인가, 네. 그건 또 이제 별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의원님 그 블로그 대문을 보니까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부분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동안 그 성과 또 보람을 느끼셨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한 7, 8년 전부터 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요. 이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시민 운동 활동을 했었었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정책과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를 알리는 일도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거 모두 알고 알고 계시고요. 계시죠? 예. 또 그에 대한 노력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노력하지만 아직도 획기적인 정책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지금 네.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정말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다방면에서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뭐 3포 세대, 연애, 출산, 결혼, 출산을 안 하는 맞습니다. 또 다시 5포 세대, 네. 또 집 마련하는 것과 대인 관계를 포기한다. 네. 또 이제 7포 세대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 예. 뭐 그래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모두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요새는 N포 세대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저출산에 이제 뭐 사교육비 상승, 예. 또 이제 양육비의 부담, 또 기업의 문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이런 모든 게 다 모두 이제 전 정부적으로 노력을 하면 네. 이제 많은 노력을 필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회장으로 계속 활동을 해 네. 오셨죠. 네. 이 여성 혼자 힘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활성화되려면 주변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지금 이미 말씀해 주신 네, 부분에 네. 더해서 한두 가지만 네, 더 네, 말씀해 네.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one more child 이제 한 자녀만 더 갖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산율이 1.19에서 이제 1.21로 됐는데요. 네. 이제 한 자녀면 돼서 우리가 목표점이 출산율 2.1까지 매직 넘버 2.1까지 가는 네.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그럼요. 이제 있어야죠. 만든다든지 예. 또 이제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이제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 그다음에 아이를 기르기 위한 일가족 양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이제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제를 네. 이제 잘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든지 또 마음껏 쓸 수 있다든지 또 여성에게 너무 이제 육아가 전담되어 온 그런 상황을 이제 아빠들이 남성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는 네. 남성의 육아 그 휴직제나 네.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된다든지 또 뭐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신혼 이제 결혼하는 데 부담하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주고요. 부담이 안 되게 한다든지 또 이제 주택 문제도 조금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죠. 예. 마음껏 이렇게 젊은 때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처럼 행복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면 조금 부담을 덜 갖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9대 국회 활동에서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입법 발의하신 법안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지금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그 저출산 고령 사회를 대비한 그런 법안을 한 10개 정도 냈는데요. 예. 이제 예를 들면 남성에게 이제 육아휴직을 여성처럼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제 있긴 있는데 안 쓰잖아요. 네, 안 쓰고 못 쓰고. 또 더구나 이제 1년에서 3년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인식되고는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6개월씩 뭐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지지해 준다든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법 관련된 법을 좀 많이 발의했습니다. 일관되게 쭉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혹은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네.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법안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정책이 필요하다든지 이제 그런 법이 있으면 제가 이제 언제든지 이제 그에 대한 관련 것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은 누가 하겠지라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해결이 안 될 거고요. 네. 누군가는 소리를 치고 네. 누군가는 더 이것을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이 저출산 문제는 다 아시지만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국가의 큰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 네.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모두 이제 생각을 달리하고 네네.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는 말씀에 큰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